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두고 극한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 이 해임 건의안까지 제출했는데요. 네. 이 여야 국회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맡고 계시는 네. 김행 비대위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처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네. 감사하죠. 네. 불러주셔서. 아닙니다.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맡으셨는데 네. 그 어떻게 누가 이게 이제 그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신 겁니까? 아니 이제 저희가 사실 1차가 네. 가처분 인용이 돼서 그렇죠. 그냥 뭐 다 해산돼 네, 버렸죠. 해산돼 그렇죠. 버리고 2차가 사실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2차 네. 만약에 법원에서 인용되면 또 뭐 3차, 4차 이렇게 N차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의 마지막 네. 마지막 비대위이지 네. 않을까 네. 싶어서 저도 이제 당원이니까 네. 절박한 심정에서 네. 가게 됐고 또 제가 지난번에 공천관리위원회에 그렇죠. 한 3, 4개월 정도 호흡도 맞춰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청구가 되지 않았나 아, 이렇게 네. 그때 대변인도 맡았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번에 좀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데. 아니요, 안 했어요. 안 고민 안 했는 게 하셨어요? 왜냐면은 네. 이제 그 마지막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가 네.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 나가서 당이 네. 그만큼 위급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힘은 없고 능력도 없지만 네. 그래도 정말 절박한 심정에서 당원대 한 사람으로 나왔지 예. 그게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그 윤 대통령하고 인연이 좀 있으십니까? 없어요. 전혀 없으십니까? 없어요. 네, 텔레비에서 뵀어요. 아, 없어요. 직접 만나뵌 적 없습니까? 없어요. 오, 네, 그렇군요. 아니 전부 다 막 윤핵관 막 이렇게 네. 그 프레임을 씌우는데 네. 글쎄 우리 뭐 방송에도 열심히 나오는 네. 김종혁 그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혁신이 있고 네. 경선 과정 중에서 최재형 캠프의 대변인도 하셨고 네, 그렇죠. 네, 그 친윤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아, 또 뭐 네. 김병민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김종인 네. 비대위원장 하실 때 음. 비대위원으로 정치권에 합류를 하셨고 네. 뭐 등등 그렇게 원회에서 그렇게 친이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아, 좋게 근데 좋게 봐주시면 프레임 씌우기였다. 아. 네 저는 그렇게 친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 네. 이번에 또 지역 안배 네. 원내 원외 안배 네. 그 이제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제 주교한 그 비대위원을 바로 그냥 좀 말이 사퇴하셨죠? 생기니까 네, 네. 사퇴했죠.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먼저 이제 외교 순방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외교 참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외교 참사 아니고 언론 참사라고 보는데요. 네. 이건 명백한 언론 참사예요. 네, 네. 외교 참사가 아니고 네. 그렇게 자막을 왜곡해서 예. 들리지도 않은 자막을 네. 왜곡해서 내보내고 그렇죠. 저는 자막 왜곡한 거 네. 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덧붙이자면 예.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풀기자가 들어가서 취재한 영상은 네. 개인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개인 기자의 소유물이 될 수가 네. 있어요? 그거 아니죠. 네, 근데 그것이 엠바고 전에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다 돌았죠. 뭐 찌라시까지 다 돌았어요. 누군가 그것에 유출한 대한 거예요, 그건. 유출 책임. 네. 그거 언론 참사지. 그게 무슨 외교 참사예요. 아. 있지도 않은 팩트를 왜곡해서 네. 자막을 담거나 네. 또 자기 개인 재산도 아닌 것을 네. 누군가가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언론 참사예요. 저도 네. 기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참 부끄러운 언론의 유리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그 자막을 자세히 보면 이 EXX나 쪽팔린다 이런 얘기는 얼핏 들리긴 해요. 근데 네. 바이든은 저도 다 들어보니까 네. 바이든이라고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저도요. 저도 그냥 네. 그러니까 날림은 또는 뭐 발림은 뭐 이런 정도로 들리지 네. 바이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더군다나 자막 앞에다 네. 미국 국회라고 했는데 그러게요. 미국이란 말은 있지도 않았어요.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어떻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또 그
그들이 주장하는 바이든 앞에 고자로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얼핏 보니까. 면이 아니에요. 면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꾼 거예요. 네, 자기들이 말이 안 네, 맞으니까. 말도 안 되게 조작 방송을 하고 네. 더더군다나요. 어떻게 기자가 그걸 찌라시로 돌려갖고 그것도 그 찌라시를 돌린 사람들이 민주당의 보좌관들이 앞장서서 했다는 것이 네. 지금 증거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 보좌관들이 원내 그 박홍근 원내 대표가 말씀하시기 또 30분 전에 네. 이미 찌라시를 돌리고 네, 맞아요. 또 MBC 일보가 나오기 전에 또 30분 전에 네. 박홍근 그 원내 그 대표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확신을 갖고 말씀을 네. 하시고 이건 언론 참사 플러스 기자가 기자라는 탈을 쓴 뿌락치 노릇을 했다고 뿐이 볼 수가 없어요. 네. 이것은 그야말로 정원 유착이죠. 네. 왜 이렇게 그- 본말을 맞아요. 전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새로 나온 네. 뉴스를 보면 그 자막을 제작한 사람이 국장이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돼. 와이모 더더군다나 국장인데 디지털 저희도 뉴스 잘하는 중에, 사람이에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기자들하고 부장들 다 제껴놓고 네.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업무방해고 월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려면 우리 잘 들리지도 않은데 네. 그거를 편집자한테 이거 맞지? 라고 물어봐서 그럼 편집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게요. 어린 편집자가. 네, 네. 그런 거 같은데요? 네. 바로 만들어. 네, 네. 아니 그거 제대로 안 들리는 걸 무슨 권한으로 자기가 다 제치고 만든 다음에 네. 그래놓고 자기 해명하니까 채명도 잘 안 해요. 네. 뭐 그 팩트가 틀렸다면서 아니 이거야말로 정말 그럼 그 국장은 왜 자기가 나서서 그걸 했는지 그 국장이 그 만든 경위를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싶어요. 저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광우병, 그 미국산 수입 네. 소고기를 광우병과 연결시켜서 그 주범이 MBC 아닙니까? 네. 그래서 광화문 바닥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걱정해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아시죠? 그때 뭐 그 중고등학생들 글쎄요. 뭐 급식에 미국산 수입 소고기 써서 뭐 다 광우병에 글쎄요. 걸려서 죽는다 해서 뇌송송 구멍 탁 해서 다 그래서 간다고 막 하니까 여중생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그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나라 네. 전체를 혼란에 그래요.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재명 당대표께서 피의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분에 대한 방탄국회, 네. 작게는, 크게는 바로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플레임으로 갔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이 그렇게 보도가- 가려고 한다는 소문이 예, 있었죠. 아니 어떻게 6개월도 안 되신 대통령한테 껐득하면 공사석 상에서 저렇게 탄핵 얘기를 수없이 이번에도 국민이 한번 끌어내려야지 정신 차리지라고 부대변인이 그러니까요. 논평까지 냈어요. 네, 정말 말도 안 돼요. 제가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대기실에서 예. 기다리면서 보니까 네. 이수진 그쪽 민주당 네. 대변인인가 봐요. 네. 그분 방송하는 거 제가 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박홍근 원내 대표께서 어떻게 먼저 알았냐 이랬더니 네. SNS에서 봤대요. 글쎄요. 네. 그러면 그분은 찌라시 정치합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민주당의 찌라시 정치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찌라시 보고 정치 네. 다 하시는 거죠. 네, 그건. 예를 들자면 뭐 옛날에 뭐 비근한 예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돈 한 푼 안 받았지만 네. 안민사 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뭐 300조 숨겨놨다고. 그거 대표적 찌라시 정치 아닙니까? 어떻게 그거 찾겠다고 독일 다니고 쇼 다 하셨어요. 모험급 쇼를 다 하고. 네. 지금도 오선 아니, 그 의원이세요. 지금 네. 자 보세요. 참나 오선 의원. 저기 그럼 박홍근 원내 대표께서는 찌라시 정치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아까 이수진 그 대변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거 확인했다. 그래서 원내 그 대표 회의에서 이미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하. 그 확인하고 검증했다는 것은 MBC 기자한테 사전에 물어봤다는 얘기뿐이 더 됩니까? 그렇죠. 이거 수사해야죠. 네. 아니 찌라시에 나온 거를 누구한테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수진 그 대변인이 정말 실수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발언 좀 코트에서 남겨주세요. 아,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그 배경이 오늘 또 보도가 네. 나오고 있는데 이 민주당에서 이미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하기 1시간도 전에 7시에서 8시 사이쯤에 네. 이미 입수를 하고 다 보고가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원내 즉 그게 확인하고 검증까지 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6시 28분에 송출이 시작해서 송출이 네. 끝난 게 7시 한 20 몇 네.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받아봤다는 뜻이에요. 이 그러니까요. 말은. 네, 네. 그럼 이게 누가 받아보면 좋겠어요. 글쎄요. 물론 네. MBC든 아니 다른 방송수도 있지만 방송국에서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요. 이게 그게 이거야말로 개인 웃긴 재산입니까? 거죠. 그게? 그
당연히 수사해야죠. 네. 네.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소모주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안 들리던데 네. 그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확인을 뭘로 하셨죠? 성문 분석가가 확인했나요? 그 짧은 아니죠. 시간에? 자기네들이 아예 프레임을 씌우기로 씌우기 아주 위해서. 광우병 사태 때하고 똑같아요. 네. 그 프레임이. 네. 아니 미국산 수입 소고기가 전 세계인들이 먹는 미국산 수입 소고기가 어떻게 광우병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논리 비약도 없고요. 미국산 소고기 먹고요. 구멍 탁 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때 MBC 책임졌습니까? 하나도 안 줬죠. 네, 우리가요 일반 시민도 언론사에서 자기에 대한 오보를 하면 언론 중재위로 갑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하다못해 사진 한 장 잘못 써도 언론 중재위로 가고 가고 저희 뭐 네. 손해배상까지 나온 적이 손해배상까지 있어요. 나오고 네. 심지어는 연예인들요 네. 사실이 확인된 것조차도 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 해서 걸면 네. 언론사가 다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MBC에 확인되지 않은 그 왜곡 보도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가 외교가 참사를 빚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당하게 그 대응하는 것을 언론 탄압이라뇨. 글쎄요. 아니 지난번에 광우병 사태 때 MBC 책임졌습니까? 안 줬죠. 네. 아니 그렇게 국가적 혼란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대해서 MBC가 도대체 무슨 책임을 졌어요? 네. 네. 이번에도 네. 지금 이 영상을 찍은 그 언론사가 또 공교롭게 MBC가 찍어서 네. 근데 당시에 기자실에 그러니까 뉴욕에 있던 기자실에서 제일 먼저 이걸 제기한 것도 MBC 기자예요. MBC 맞아요. 기자가 자기 그 영상 취재 기자가 보낸 걸 딱 보고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바이든 쪽팔리겠네. 이거 큰 문제 나겠다고 기자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먼저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다른 기자들 잘 안 들리는데 하는데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냥. 이게 이래요. 제가 이제 그때 비대위 회의를 끝나고 막 나오니까 기자들이 몇십 명이 이렇게 네. 앞에 계셨었어요.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대통령이 사고 치셨나 봐요. 근데 저희 들리지도 않고 글쎄요. 일단 기사는 써놨는데 위에 데스크에서 일단 첫째 그 발음이 명확하지 않다. 그렇죠. 들리지 않는다. 네. 둘째 대통령의 사적 영역이다. 네. 이거는 왜냐면 공식 일정이 아니고 그렇지 지나가면서 한 지나가면서 그냥 일종의 영어로 말하면 슬립텅이라고 네. 그냥 이게 잡담이거든요. 그렇죠. 꼬십이죠, 꼬십. 네. 그것을 풀 기자가 그 취재 영역에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요. 네. 그 또 하나는 이제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등등해서 저희 지금 보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거 자칫 잘못하면 다 걸린다. 네. 확인해라. 그렇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있다가 어떤 방 종편의 여기자가 MBC에서 떴다는 거예요. 그냥 송구해야 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때 언론사라는 것이 속성상 다 속보에 늦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MBC가 보도도 선도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들어봤을 때는 네. 우리가 듣고 판단해서 보도를 했다 이렇게 나중에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한 데도 있고 예. 뭐 하지 못한 데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그 방송 출입 기자단에 TV조선에서도 같이 수행을 했죠. 네. 그러면 그 많은 기자분들이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 해당 영상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이 되고 어떻게 그 엠바고 소위 네. 말해서 보도위회가 깨졌는지에 네. 대해서는 사실 기자단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네. 해요. 우리 그 엠바고만 깬 것만 해도 기자단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건 더더군다나 외부로 유출이 됐습니다. 네. 외부로 유출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뭐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네. 그 dprime.kr 네. 이라는 그 음향 사이트라고 해요. 네, 그렇죠. 음향 그 매니아들이 네, 모이는 맞습니다. 사이트에 있습니다. 최주영 그 선임 비서관, 네. 네 국회의원 비서관이라고 그래요. 현재 네, 이동주 지금 뭐 의원의 이동주 네. 의원의 비서관이 네. 그걸 올렸죠. 올렸는데 더더나 실시간으로 곧 MBC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뭐 다 내용은 얘기했어요. 뭡니다. 다 그리고 풀 워딩까지 다 나왔어요. 그거는 그때가 8시, 9시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 일본은 10시 좀 지나서 10시 7분인가 됐어요. 네. 아니 어떻게 언론사의 풀 워딩이 민주당의 보좌관을 통해서 네.
인터넷 사이트로 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도 또 무슨 뭐 인터넷에서 봤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분들은 인터넷에서 어마어마한 정보가 돌아다니나 그러면은 봐요. 아니 네. 실시간으로 네. MBC의 그 지금 보도 상황이 송출된다는 것은 유출된다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MBC 기자가 곧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줬다고 뿐이 그렇죠. 아니 그거 국장이에요? 데스크예요? 그 사람이? 네, 이거 데스크한테나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언론 참사예요. 더더군다나 웃기는 거는 네. 이거 수사 들어갈 수 있다 했더니 또 이래요. 자기는 아이폰 쓰기 때문에 수사 못한다. 네, 뭐 맞습니다. 비번 모른다. 이게 도대체가 네. 아니 굉장히 작당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느낌이 이게 그러니까 MBC의 첫 촬영부터 그 다음에 이 1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정말 좀 석연치가 않아요. 석연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얼개는 다 짜진 거예요. 이미 프레임이 다 짜졌고 그것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이제 탄핵 얘기했겠죠. 뭐 우리나라 정상이 그렇죠.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네. 한미 동맹을 흐트리고 네. 한미 동맹 흐트린 거 문재인 대통령 아니신가? 근데 관계가 이번에 굉장히 한 번 더 그때- 흐트리려고 하셨다. 그때 관계가 굉장히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우리 뭐 다 이미 아시는 네. 거지만 그냥 오직 그 북한에 네. 그 매달리셔서 대일 관계, 대북 관계, 대중 관계 다 흐트러진 거 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외교 참사에 대해서 반성은 없이 네. 지금 저는 엠바고를 깬 부분은 기자단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또 외부에 유출이 돼서 네. 인터넷 사이트로 나가고 네. 이것은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수사 대상에 해당되는 사실 기자의 범위는 적어요. 네. MBC라고 특정할 수 없지만 네. 그래서 당시 그 정보를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자들의 통신기기만 그렇죠. 저희가 수사를 해도 이 수사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누가 이게 유포가 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면 쉽게 나올 수 있는데 네. 근데 대통령실이 어제 질문지 보냈어요. MBC에 네, 어떻게 이 들리지도 않는 말을 이렇게 땡땡땡 단어 가지고 했는지 경위를 좀 밝혀달라 했더니 네. MBC가 그걸 왜 밝히냐? 네. 우린 열심히 노력을 했을 뿐이다. 네, 네. 라면서 언론 탄압하지 말라, 재갈 물리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있지도 않은 말을 넣었으면 좀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어떤 과정을 제작을 했다라는 거. 근데 그 제작한 당사자도 말을 안 하고 MBC도 무조건 언론 재갈 물리기다 하면 도대체 이러면 국민들이 이 MBC를 어떻게 믿고 볼 수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뭐 MBC는 그냥 사실은 뭐 광우병뿐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채널 오버를 A 많이 사건도 했어요. 똑같아요. 네, 채널 A 사건도 그렇고 그러면 꼭 언론 탄압이래요. 아니 그래요. 언론은 취해 법권의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다른 데는 정치권 다 검증받지 않습니까? 네. 왜 언론은 검증을 안 받고 그리고- 아무 얘기나 해도 아무 보도나 해도 그거 공영방송 아닙니까? 아니 MBC 가? 우리 어떻게 보도했는지 네. 언론 중재위나 법원 가면 다 내야 돼요. 그럼요. 검찰이나 경찰 네, 가도 네. 다만 취재용 비리권이란 걸 갖고 있긴 한데 그것도 필요하면 공개해야 되지만 공개를 하지 않았을 책임은 언론이 지는데 지금 이거는 취재용 비리권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있는 거 그냥 네. 들었다는 건데 네. 들리지도 않는 거 어떻게 들었는지 해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 얘기가 지금 뭐 앞에 비속어 부분도 저는 사실 들리지도 않아요. 잘 안 들려. 근데 네, 무슨 정말 얘기를 완전히 했다는 음을 건지. 다 소고하고 네. 잡음 다 빼고 증폭하고 아주 엑기스만 남기고 네. 남긴 걸 들어야지 겨우 들리는데 네. 제가 그걸 정말 수십 번 들어봤는데 뭐 비속어 비슷하게 들리긴 하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바이든은 전혀 아니에요. 그 앞에가 고자는 고예요. 승인 안 해주고 그쪽 주장은 그쪽 자막은 승인 안 해준 면이잖아요. 면 아니에요. 면은 아니에요. 그건 고예요, 고는 고. 분명해요. 네. 그 면. 그다음에 바이든 이거는 바이든도 아니에요. 그거 말 안 돼요. 네, 아니 제가 들어봐서 아는데 문이에요 문. 마지막 말은 문이고, 네, 네, 네. 든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리고- 물론 논쟁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100번이랑 논쟁은 논쟁은 있지만 있습니다. 이 논쟁 있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자막을 다는지 자막 확실하지 않은 땡땡땡을 해야죠 우리 보통 네. 땡땡땡을 쓰잖아요. 그 가로 열고 밀고 가로 닫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취재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시장을 가시거나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갈 때 네. 네. 대변인이 옆에 딱 붙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그 오프 마이크 같은 거로 해서 촬영 기자가 잡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안 들려요. 그렇죠. 그러면 취재 기자가
그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라고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죠. 그거 안 했어요. 네, 대변인은 모든 대통령의 말씀을 네. 한 말씀도 빼지 않고 네. 적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 절차가 없이 보도를 한다는 것은 기자의 기본적인 수칙조차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당시에 박진 장관께서 옆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언론의 취재 윤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네. 무슨 속보를 다투는 정상회담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 그 말이에요. 지나가는 말로 혼자 한 말을 네. 그렇게 굳이 아무 확인 절차도 없이 네. 확인 절차 안 거쳤어요. 네, 네. 바로 보도를 했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일부 이제 인사가 좀 신중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다 무시했어요. 네, 네. 그냥 해버렸다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네, 네. 대로 보도를 한 거죠, 그냥. 네. 네.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뭐 그 최중 선임비서관 뭐 그 보도 나갑니다. 음성 갖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할까요? 자기들이. 그래서 그 자막은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나중에 똑같아요. 네. 바이든 은이 바이든 이로만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러한 언론 참사가 일어날 수가 예,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MBC 제3노조의 성명을 보면 네. 그 일련의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사도 제3노조가 굉장히 그 쉬워요. Y 국장한테 지금 해명하라 그랬어요. 네, 네. 근데 해명 안 해요 지금. 네. 네. 어떻게 언론인의 탈을 쓰고 이렇게 뿌락치는 옷을 하는 건지. 네. 아 그거는 이제 도대체 확정된 건 정말- 아직 아닙니다만. 네, 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이것에 대해서 MBC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된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확인하고 검증했다고 그쪽 당의 대변인께서 글쎄 얘기했으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확인하고 검증했냐. 예.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방법은 MBC에 전화하는 수뿐이 없잖아요. 네. 그걸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아니 그건 수사해야죠. 예. 근데 네. 또 한편에서는 이제 외교무대 한켠에서 어찌됐든 비속어를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시원하게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네. 네. 그게 막 속보를 뜨고 하니까 네. 아 이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죠 처음에는. 그렇다면 이거는 뭐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사과도 하시고 이래야 네.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앞에도 명확치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선 진상 규명이 네. 먼저고 네. 거기에 따른 반드시 그 수사가 전 뒤따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네. 뭐 이 박진 장관 뭐 해임 건의안도 있지만 뭐 이 한동훈 탄핵 뭐 무조건 탄핵 아니면 끌어내리기예요. 지금 뭐 대통령한테도 네. 탄핵이 공경을 하는데 이 민주당이 169석 갖고 너무 지금 횡포를 부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집권 야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을 자막 왜곡 사건으로 규정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규정을 네. 하고 싶어요. 이것은 그 자막 왜곡 네. 또 외부로 촬영된 동영상의 외부 유출 네. 두 가지의 큰 줄거리를 통한 궁극적으로는 대선 불복이다. 저는 이렇게 아, 봅니다. 대선 불복이다. 네, 대선 불복이죠. 아. 그 김건희 여사 의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부인 김정숙. 김정숙 여사. 그분의 의상에 관해서도 진짜 창피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아 그래요. 그분 옷은 다 나라 돈으로 또 입으신 거예요. 맞아요. 그거 네. 왜 안 밝혀요? 네, 그거 진짜 김건희 얼마 여사 쓰셨어요? 프로치는 개인적인 거고 그건 네. 나라 돈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밝히랬더니 대통령 기록관에 쏙 집어넣고 30년 동안 못 보게 네, 아주 네, 네. 감춰버렸어요. 그 정말 궁금해요. 얼마나 쓰셨는지. 그러니까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무슨 망토 모자 썼다고 하는데 네. 그걸 갖고 그렇게 트집을 잡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로얄 아니, 그게- 패밀리만 쓰는 겁니까? 네, 그거 전부 다 뭐 그 연예인도 쓰고 다 썼지 않습니까? 네. 그 망토 모자 예. 예의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요. 우리가 그 국빈 외유를 할 때요 예. 상대국에서 프로토콜이 다 옵니다. 그렇죠. 그거대로요. 화이트 코드, 블랙 네. 코드, 뭐 의상을 입으세요 다 오세요. 네. 저도 영국 갈 때 네. 이렇게 왔어요. 화이트 코드 여성. 아, 화이트 화이트 코드. 코드는 뭐냐면 민속 의상을 입거나 긴 드레스에 구두를 신어 이렇게 다 와요. 아. 남자들은 어떠한 뭐 그렇죠. 이게 뭐 화이트 타이를 메고 이게 다 와요. 아. 그래서 저도 그때 제가 이제 저도 한복을 잘 입을 줄 모르는데 네. 한복을 입었어요. 아, 왜 한복을 네. 입었냐면 일단 드레스가 없고 네.
드레스를 입으려면 이게 목걸이 이런 걸 좀 해야지. 그렇죠 또.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없잖아요. 네. 한복은 그냥 아무것 없이 입어도 된다. 네,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50만 원인가 그 정도의 돈을 줬어요. 옷을 빌리라고. 아 빌리라. 네. 아. 그래서 저도 그 한복집에 가서 네. 50만 원 주고 빌렸어요. 네, 그래서 네. 그거 입고 갔거든요. 네. 이미 상대국에서 이럴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의상 코드가 다 와요. 거기에 분명히 그 6개에서 맞췄을 겁니다. 아, 그렇겠죠. 네. 아니 그 청와대 용화대 지금 대통령실 네. 의전실이 바보입니까? 네, 네. 근데 민주당은 이해가 안 어떻게든 돼요. 트집을 잡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박명록에 여기 썼냐 여기 썼냐 갖고도 그러니까요. 따지고 하는데 그거 네. 다 아무 문제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옛날에도 뭐 페라가모에 생태탕 갖고 그 트집을 잡다가 네. 아무것도 아니게 됐는데 네. 뭐라도 나오면 잡는 게 아주 대단한 재주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대선 불복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협치할 생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어떻게 뭐- 해서든지 야당을 그 의석수 갖고 네. 그 야당이 여당만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여당은 예. 뭐 우리 이준석 전 대표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네. 애를 쓰는 거 네. 아닙니까? 그 사실 지금 경제 안보 위기 상황이어서 여야 협치가 중요한 시점인데 보통 순방을 하고 나면은 여야 지도부 그리고 뭐 오부 의원 모셔다가 성과 설명도 하고 또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좀 그게 가능할까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3구 시대에 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대통령을 여기다 함몰시킨다는 거, 뭐 함몰 그렇죠. 되시지 않겠죠. 이미 네.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일이 너무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대통령을 프레임을 씌우는 게 네.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이제 그 야당의 이재명 그 당대표께서 뭐 양자 영수회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피의자 신분인 분과 네. 영수회담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혹시나 또 이재명 이거는 대표가 당의 의견은 아닙니다. 아, 제 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신의 비리와 협치를 빅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냥 이건 진짜 당의 비대위원으로서가 네, 네.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 그렇습니다. 그건 부적절하다. 네. 예. 아, 맞지 네. 않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당 내부 얘기를 좀 가보죠. 네.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냈는데 가처분 심리가 28일 날 열리고 예. 또 오늘이죠. 네.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뭐 또 얘기하면 또 뭐 정치 협박이다 또 이러니까 얘기를 참 하기 어려운데 네. 여하튼 1차 때 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네. 제가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서 네. 그 비상 상황을 명확히 네. 규정을 했어요. 네. 물론 그 전에도 비상 상황에 대한 그 당원 당규는 있었죠. 네. 그걸 보다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가처분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고 예. 있다.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또 인용이 된다면 어떤 대비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 이제 집에 가야죠. 집에 가고 집에 아주 집에가 차기 읽으십니까? 집에 가고 이제 그 주호영 예. 그 원내대표 체제로 갈 수뿐이 없는데 아. 또 비대위를 만들 수는 없어요. 아, 그러면 권한 보세요. 대행 체제로 간다. 네,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데 이게 얼마나 당의 혼란을 가져오냐. 네. 아, 지금 이제 그 최고 의원들을 다시 뽑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 성일정 정책위 의장하고 한 분 남아 계신 최고위원을 다시 복귀시킬지 아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김용태 최고위원.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나머지 이제- 분들은 새로 뽑아야 되겠죠. 아니 어쨌든. 그거 뽑을 수가 없어요. 보궐선거를 못하게 아, 예, 그럼 전국위에서 뽑네? 뭔가 그러니까 전국위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네. 참 명분도 없고 아. 그럼 뭐 그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거겠죠. 본인은 이제 1월 8일에 복귀하실 복귀하려고? 생각을 하시겠죠. 아. 이렇게 집권 여당이 제대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법원이 정치 개입을 하는 것에 네. 대해서 정말 개탄해 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TV조선이 이런 일은 없지만 네. 예. 경영상의 비상 상황이 네. 벌어졌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경영상의 어떤 조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법원이
니네 무슨 비상이야. 너네 원래대로 비상 해. 아니야? 니네 비상 아니야. 그건 말이 됩니까? 아니 그 그렇죠. 법원이 어떻게 알아요? TV조선 사장님이 하시지. 또 여기 조직원들이 알고. 네, 네. 그렇죠. 사실은 이거 사실은 참. 좀 과도한 개입 같긴 했어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근데 저희가 이제 법원에 카드 요즘 쫄려갖고 그러니까 눈치를 뭐 그렇게- 봐갖고 말도 못하겠어요. 아니, 또 자꾸 그렇게 비판하시다가 법원이 기분 나빠서 또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이렇게까지 어떡하시려고 저희가 걱정하시죠, 지금. 위축될 정도로 네. 당의 상황이 찌그러졌습니다. 네. 그동안 윤 대통령하고 친윤계에 대해서 거의 뭐 파상 공세를 퍼붓던 이준석 대표가 예. 경찰 조사 받고 나더니 조용해졌어요. 요즘 네. 별로 말을 안 해요. 네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뭔가 자신한테 불리한 뭔가 증거를 본 거 아니냐 이런 소문도 도는데 지금 뭐 알선 수재는 공소시효 만료로 일단 불기소가 됐지만 무고나 다른 건 남아 있거든요. 예. 치력각서. 치력각서랑 무고 두 네. 가지가 남아 있는데 자, 둘 중에 하나 걸릴 것 같다는 이런 관측이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 그 경찰의 그 수사 영역이니까 제가 예단할 순 없지만 네. 만약에 그것이 인정된다면 네. 그 전제 조건인 성상납도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게 사실은. 핵심이죠. 그것은 이미 공소시효라고 하지만 네. 이 각서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네. 그럼 그것은 전제 조건을 인정한다니까 네. 인정한다는 예. 얘기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경찰의 수사 영역에 대해서 또 저희가 얘기하면 또 겁박한다고 하니까 요즘은 입에 재갈이 물려서 네, 네, 참 네.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아. 그 위원님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가 좀 어떠신지. 저는 예.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얘기 정말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당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평당원이었을 적에 그 이준석 당 대표가 대표로 뽑히셨을 적에 제가 굉장히 정말 환호의 박수를 보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렇죠. 칼럼에까지 썼어요. 네. 아, 이제 새로운 젊은 정치인이 당의 수장이 됐다는 것은 우리 당이 이제 변할 수 있다. 그 네. 개혁의 의지, 네. 변화의 의지 네. 이런 것을 보고 굉장히 환영했었던 그렇죠.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그 공천관리위원회를 하면서 그 대표하고 많은 대화도 나눠보고 했을 적에 네. 아 저는 제가 요즘은 제가 나이가 먹어서 사람을 잘 못 보는지 아 이분이 정말 좋은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그렇죠. 다 이런 그렇게 마음을 기대를 제가 했죠. 갖고 있었어요. 네. 정말로. 네. 예.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네. 정말로 아 이분이 정말 그 큰 정치인으로 성장을 해서 보수 정당에 그렇죠. 새로운 바람도 일으키고. 네, 네. 그런 기대가 상당히 네. 많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뭐 어찌됐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6개월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일종의 학교 다니다 이제 정학 받은 건데 예. 그때 정학받은 학생은 근신하면 네. 다시 돌아와요. 네. 네. 근데 근신하는 것이 아니었고 네. 당에 대한 저렇게 그렇죠. 그 해당 행위까지 하시면 네. 어저께인가 또 그 SNS에 올리셨어요. 네. 진실을 말하면 위험해진다. 네. 진실을 지금 MBC가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말하고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진상규명 하자고 했으니까 그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에서 네. 진상규명을 하자고 할 정도로 네. 이게 도대체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미 정말 저는 이 대언론 참사에 대해서 이번만은 네. 저는 정말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C 보도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비판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 진실이 뭔지 보고 나서 비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예. 듭니다. 아니 유승민 그 전 의원님께서는 네.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몰았어요. 글쎄요. 그거는 완전히 그 MBC의 보도를 인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네, 거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네. 김내 홍보수석을 통해서 하신 말씀조차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그 당원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옛날 같으면 뭐 총재 같은 표현도 쓰지만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사실상 저희 당의 1호 당원입니다. 그렇죠. 네. 1호 당원에 대해서 저렇게 불신을 하는 분이 당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옛날에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거 이후에 사고당의 당협위원장 그 선정할 때 예. 주변에서 다 반대했는데 다 반대했어요.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네. 한 걸 보고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셨다 네. 얘기하신 적인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뭐 그때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예. 네. 그때 이제 갑자기 그 뭐 명분은 이래요. 뭐 총선 치러야 되니까 빨리빨리 당협위원장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갑자기 그 당협위원장 공모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저희 홈페이지에 그냥 당협위원장 공모 이렇게 한 줄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 심지어. 그렇죠. 그때 네. 사람들이 대부분 몰랐죠. 몰랐었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게.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도 본인의 해당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을 공모하는 걸로 몰랐다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당협위원장 아. 공모를 신청해야지만 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당협위원장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근데 그때 엉뚱하게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쪽 당에 공모를 하고. 그렇죠. 네. 뭐 갖다 꽂아 놓기식이겠죠. 네네. 뭐 몇몇 분들이 그랬어요. 네, 갑자기 뭐 동대문도 오고 갑자기 무슨 뭐 분당도 오고 막 전혀 그렇죠. 지역도 다른데. 네네. 그리고 원래 그 이제 뭐 또 비례대표원 같은 경우를 네. 뭐 빨리빨리 박아야 된다. 그거 본인 생각이거든요. 네. 비례대표는 사실상 예전에는 이제 그 전문성을 갖고 와서 한번 전문성을 발휘하고 또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전문가들한테 네. 일종의 그 직능 대표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그 국민회에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저한테도 제가 공천관리위원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몇 분의 그 당협위원장들이 막 항의 전화를 했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어. 공모를 하냐? 네네. 정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거 내장된 거냐? 아. 뭐 예컨대 고향 같은 경우에도 그렇네. 막 이런 그렇죠. 항의가 와서 제가 한교 사무총장 당시를 네. 찾아간 적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경위가 뭐냐? 네. 그 뒤에 얘기는 제가 차마 얘기를 못 하겠는데 네. 아무튼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아니 그때 네. 그렇게 시급하게 당협위원장을 저는 왜 공모를 하셨는지와 네. 동시에 지금 당원 모집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예. 그런데 저희가 당원 배가 운동을 합니다. 네.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네. 그것은 저희 당의 전체 승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컨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저희가 음. 저희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야당과 이기기 위해서 당원 배가 운동을 막 해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당의 정치 활동이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준석 당 대표께서 당원 모집을 막 하세요. 이건 굉장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본인의 전당대- 정치를 하시는 거죠. 뭐. 네. 네. 전당대회 본인이 출마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다른 분을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네.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막 역선택으로 민주당 지지자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저희가 이제 기조국 조직국에 확인을 해보니까 당원 모집에 이준석 그 전 대표께서 하신 후에 별로 안 들어오고 있대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큰 좀, 효과는 없다. 효과는 네. 없지만 어. 이런 것들도 일종의 네. 본인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조금 좀 자제해 주셨으면 아, 네.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당대표 선거할 때 그때 이제 그 후보자들이 막 그 본인을 지지할 수 있는 당원들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네. 한때 이준석 당대표를 정말 좋아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요즘은 실망감이 크다고 아.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전당대회 얘기하셨는데 예. 이제 뭐 전당대 또 하면 또 뭐 친윤 반윤 또 뭔가 막 또 이 후보 저 후보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네. 옛날에 비해서 친윤계가 좀 줄었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보니까 뭐 이 주호영 의원 그 찍은 쪽만큼이나 또 이용호 의원을 찍은 분들도 꽤 많던데 뭔가 그 세력 판도의 변화가 좀 있는 건가요?
세력 판도의 변화라기보다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네. 그 전에 이제 대통령 되신 분들은 다 당의 오랜 네. 예컨대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0년 동안 의정 생활을 네. 하고 가셨기 때문에 네. 자기 소위 말해서 친박계 네. 또는 뭐 친이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전부 다 저희 당원이니까 뭐 넓게 얘기하면 전부 다 친윤이죠. 네. 그렇지만 개파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마련에서 이번에 그 의원님들께서 좀 자율적으로 투표하지 않았나 아,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것도 대통령께서 뭐 주호영 원내대표를 찍어라 이런 오도가 내려온 그렇죠.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네. 따라서 찍었다. 저는 이렇게 아, 봅니다. 네. 네, 이준석 대표 논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도 있고 여당이 참 저 위기. 있잖아요. 네, 비서고 논란이라는 프레임이라고 전 생각해서 이제 그 얘기도 아. 언론에서 좀 예. 조심해서 사용해 아, 주셨으면 비속어라고 좋겠다. 하지 말고 예. 네. 이제 아마 언론 참사 논란으로 그건 아니지만 일단 비속어 논란이 막 제목으로 보니까 그냥 그것은 소위 말해서 주어진 조건으로 딱 그냥 규정이 되고 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거 사실 이제 그렇죠. 우리 그것도 영어 프레임이죠. 표현으로 영어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 있죠. 왜 그떠도 네, 왜 이게 뜯어? 꼬리가 네. 몸통을 흔드는 건데 그런 뜻이요. 이것은 몸통은 언론 왜곡이 있었냐? 그렇죠. 바이든이라는 왜곡이 있었냐? 없었냐? 네. 그리고 왜 그 동영상이 유출이 되고 네. 그 MBC의 취재 상황이 실시간 인터넷에 유출이 됐는가? 네. 그것도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엠바고도 깨기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당의 공식 석상에서 네. 확인 및 검증 과정을 통해서 네. 공개 발언을 할 수 있었는가가 사건의 본질이에요. 네. 근데 꼬리가 자꾸 흔들면 어떡해요? 아, 그렇죠. 꼬리는 잘릴 네. 수도 있어요. 네. 아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 네. 꼬리 네, 오늘부터는 꼬리 자르고 하겠습니다. 예. 꼬리 좀 잘라주세요. 네. 네, 본질을 좀 예, 흔들 좀 알겠습니다. 말아주세요. 네, 전국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국민의힘 비대위 앞으로 좀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한번 저희 만약 잡아보자면 인용되면 곧 판결 나올 텐데 네. 그럼 집에 가야죠. 1차적으로. 네. 이제 1차적으로 근데 가야 되고. 아니고 네. 계속 활동을 한다. 네. 계속하면 이제 그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또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산 확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뭐 소위 우리가 이재명 7대 악법이라고 해요. 네. 7가지 민생 법안에서 정말 그 재원의 근거도 없이 지금 포퓰리즘 정책을 거의 커주기의 쏟아내고 노조 보호 정책이죠. 네, 있는데 그리고 뭐 노란봉투법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그 뭐지 연금을 네. 깨트리는 네. 그러한 그 지금 노인복지수당 네. 1인당 40만 원에 아우, 엄청난 부부인 돈이죠. 경우에는 네. 둘 다 80만 원. 네. 그거 뭐 전 65세 이상 노인한테 다 확보하겠다. 이거 재원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없죠. 그냥 노인분들 좋으라고 표들라고 하는 건데 예, 이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총선 도대체? 전략이거든요. 네. 총선 전략인데 저는 그렇게 볼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희 국가 부채가 1,000조가 그러니까요. 넘었습니다. 400조가 늘었어요. 네, 400조가 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니 당신의 정권 때 왜 안 하고 아, 집권 야당이니까 네. 자기들이 예산권 법안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혹시 비대위원이 돼서 네. 집으로 인용이 돼서 집에 가더라도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네. 정말 다음번 총선을 이기는데 네. 제가 선거 운동원이라도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아, 들 정도로 예. 의석수의 그 절박함을 느끼고 아, 있습니다. 아. 네. 차기 총선에서 저희가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아, 예. 네. 다짐을 하여튼 하고 그때까지 비대위원 역할을 열심히 잘 해주시기 그때까지 바랍니다. 비대위로 가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정상 체제로 그 가서 전까지. 네, 이제 정상적으로 당 대표도 뽑고 이렇게 네. 해야죠. 아, 맞습니다. 네. 네, 오늘 김행 그 비대위원님과 얘기 잘 나눠봤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이 야당은 외교 참사라고 윤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네. 우리 이 김행 위원님께서는 언론 참사다. 그리고 오히려 정원 유착이다. 이걸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진상이 뭔지 빨리 밝히고 그리고 시급한 경제, 민생 문제 하나하나 챙겨봐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